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12랩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비디오 임베딩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는 이형민이라고 하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긴장이 되는데 다들 CVPR 가 계실 줄 알았는데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그래서 CVPR 하면은 제가 옛날에 2019년에 CVPR을 롱비치에서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되게 유명한 엄청 큰 대강당에서 하는 세션? 워크숍은 아니었고 튜토리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 와가지고 앞으로 5년간 하지 말아야 될 연구 5가지 주제를 찍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그 비전 랭귀지 연구였어요.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비전이랑 랭귀지 같이 붙어 있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틀렸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되게 그냥 CVP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비디오 임베딩이란 주제예요. 아까 전에 발표도 보니까 그 이제 리랭킹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것 같고 그래서 비디오 임베딩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략히 드려보면은 저는 아까 소개드린 이형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18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전기전자공학부를 제가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자대 대학원에서 이제 컴퓨터 비전 전공을 했어요. 컴퓨터 비전 전공을 했는데 아까 제가 비디오 임베딩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원에서는 여기 보시는 대로 비디오 화질 쪽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뭐 슈퍼 레졸루션도 있고 제가 제일 많이 연구했던 분야는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분야고요. 그리고 비디오 컴프레션, 비디오 압축해가지고 더 적은 용량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어도비 리서치에서도 인턴을 하면서 이때 리모트로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을 못 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비디오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찍으면 흔들리잖아요. 동영상. 그걸 이렇게 쭉 펴가지고 안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거. 여기 얘네 3개 합친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렵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제가 박사 졸업을 해서 트래블랩스라는 회사에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뭐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되게 뭐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디오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으로는 벡터가 나오고요. 이 벡터가 이 비디오를 대표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벡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디오를 잘 대표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게 이제 뭐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부르고 뭐 비디오 임베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뭐 비디오 인코더를 만드는 거니까 아니면 피처 익스트랙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비디오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지에서 제일 좀 유명한 피처 익스트랙션 인코더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클립. 네, 클립보다 전에는 어떤 게 쓰였을까요? 네, 레지넷 이런 거 많이 쓰였죠. 맞아요. 클립 전에는 이런 애들이 많이 쓰였어요. VGG넷이나 뭐 레지넷 이런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들이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임베딩 모델로 많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인풋으로 이미지 뜨면은 CNN 열심히 거쳐가지고 아웃풋으로 이쯤 대충 이쯤 뭐 요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때문에 클래스 디멘션이니까 이쯤에 있는 벡터나 아니면 좀 스파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이쯤에서 뽑아다가 되게 많이 쓰곤 했었죠. 근데 방금 나온 대로 요즘은 이제 클립을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서는 이 이미지를 대표하는 벡터를 이제 뽑기 위해서 클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스트럭처는 다 트랜스포머고요. 그래서 뭐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텍스트랑 이미지가 있으면은 텍스트 이미지 페어드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이제 이미지를 벡터라이즈하고 텍스트 인코더를 이제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텍스트를 벡터라이즈 해서 두 임베딩이 같은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끔 열심히 로스를 흘려줘가지고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은 공간에 임베딩이 찍히게끔 하는 거를 우리는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방금 이게 제가 VGN에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클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트리벌 모델.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비디오가 아니죠. 이미지 corpus가 쭉 있으면 이미지가 뭐 1000개가 있다. 그럼 이 1000개 중에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알려주는 검색 모델인 거죠. 검색 모델인데 그냥 우연히 이 피처 벡터가 좋아서, 퀄리티가 좋아서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쓸만하네 해서 쓴 거고, 리트리벌 학습시키다 보니까 쓸만하네 해서 쓴 느낌이에요. 그래서 리트리벌이 절대 인베딩은 아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인베딩 학습을 할 때 컨트라스티브 러닝만 하지 않아요. 되게 다양한 러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뭐 좀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때는 그래서 두 가지 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우연히 좀 쓸만한 벡터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쓸 생각이 애초에 없는 태스크들을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유식한 말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은 이렇게 쓸 생각이 없는 태스크예요. 얘가 이제 대표적인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미지에 곳곳을 이렇게 뚫어놓고 얘네를 다시 복원하게 만드는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복원하는 모델을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뒤에 디코더 떼버리고 그냥 이 피처 벡터 쓸 목적으로 애초에 이제 태스크를 정의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죠. 다이노도 마찬가지고 둘 다 메타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다이노도 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이미지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지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다이노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취했었죠. 이제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어떤 비디오가 있으면은, 자꾸 비디오라고 했죠.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을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를 해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정의부터가 이 시멘틱한 정보를 바꾸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이미지의 어떤 뭔가 포즈나 이런 것들을 스타일 같은 거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시멘틱 정보가 달라지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티처 같은 경우는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학습이 되었던 이 역사를 쭉 인해가지고 고정시켜 놔요. 그러니까 본인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지금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통과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온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로스를 흘려주는 거를 이제 멀티모달이 아닌 유니모달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다이노에서는 이것만 해도 지금 뭔가 멀티모달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안 하고 있죠. 클립이랑 다른 방향을 지금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나온 피처 벡터들을 활용을 했더니 뭐 덱스 에스티메이션도 되고 뭐 세그멘테이션도 되고 매칭도 되고 뭐 리트리벌도 되고, 심지어 이거는 뭐 텍스트 투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미지 투 이미지 리트리벌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된다라고. 다이노 V2 블로그 가보면은 이거 막 데모도 해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트라이더 데모 누르시면은 막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MA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이제 네, 이제 다이노 같은 경우는 얘도 메타고 얘도 메타인데, 얘는 이제 야누큰 쪽 메타고 여기는 이제 칼닝어가 이제 참여한 메타 논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의 대부분을 이렇게 다 마스킹해가지고 지운 다음에 얘를 다시 복원하게끔 학습을 해버리면은 얘네가 알아서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요 패치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뽑아야 이 주변에 있는 마스킹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복원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이 마스킹되어 있는 데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정말 소중한 피처들을 열심히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썼더니 딱 뭔가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죠. 여기 복원하게끔 얘네들을 학습을 시키면은 뭔가 저기서 나온 벡터는 시멘티컬하게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오죠. 그래서 사실 셀프 슈퍼바이저는 에서 했던 것처럼 ENA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모델이 학습 중에서 이 지금까지 뭐 1회폭 때, 2회폭 때, 3회폭 때 이 학습 과정에서 이 모델이 점점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을 쭉 인해가지고 얻은 그 버전이 뽑은 피처를 복원하게끔, 그러니까 RGB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피처 벡터를 복원하게끔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뭐 제파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이미지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면은 비디오에서는 어떤가?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방법들은 먼저 클립이 있죠.
클립4 클립이라고 해가지고 클립 나오고 한 몇 달 뒤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정말 진짜 깃발뽑기의 진짜 장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클립을 열심히 감싸가지고 템포럴 정보만 어떻게 잘 정리하게끔 템포럴 어그리게이터단만 열심히 학습을 해가지고 클립을 이제 비디오단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개량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클립4 클립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이제 방법이죠. 근데 얘는 제가 좀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인코더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서 나온 임베딩들을 어그리게이터 한번 모아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최종적으로 이 비디오는 이런 비디오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사람들을 각각 이렇게 방에 보내서 이제 방들은 다 밀폐돼 있어서 각자 그 프레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나와서 여기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인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냥 거의 비디오를 이미지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런 구조의 인구도들이 뒤에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냥 이미지들을 그냥 그 프레임들을 쭉 그냥 패치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인코더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냐라는 거를 아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여기 밑에도 써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못 보는 가장 대표적인 피처가 모션이에요, 모션.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예시가 있는데 일출과 일몰을 요즘 비디오 인코더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되게 쉽잖아요, 사실. 태양이 올라가고 있고 태양이 내려가고 있고, 근데 되게 느리게 올라가고 느리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얘네 이런 인코더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평선에 해가 떠 있네 이 정도인 거예요. 다들 그냥 나와서 디스커션 해봤자 수평선에 해가 떠 있건데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움직임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이런 거를 저희는 좀 집중적으로 좀 그 임베딩 벡터에 담고자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디오에는 좀 다른 스트럭처도 필요하고 슈퍼비전도 좀 다른 슈퍼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썼던 방법과는 다른 스트럭처는 뭐 이런 스트럭처를 일단 쓰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쓰면 되는데 다른 슈퍼비전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다른 스트럭처로 슈퍼비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지에서 성공한 애들을 다 비디오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디오 MA라고 하는 논문인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 비디오를 그냥 모든 프레임들을 쭉 다 마스킹한 다음에, 마스킹은 심지어 더 많이 해요. 이미지 때보다. 더 많이 해도 되는 게 비디오는 템포럴 리던던시가 굉장히 세가지고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많이 한 다음에 이걸 또 복원하게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하는 비디오 MA가 있고, 얘는 비디오 MA는 또 되게 재밌는 게 MA라는 논문을 이제 아까 카이밍허가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카이밍허가 쓴 MA의 비디오 버전 논문이 있고, 얘는 카이밍허랑 별개 그냥 비디오 MA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MA를 보고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다. 이러면서 또 이제 깃발을 열심히 뽑은 거죠.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그 카이밍허가 쓴 MA의 비디오 버전보다는 비디오 MA가 조금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뭐 뒤에서 설명드릴 지금 여기 지금 3개 정도 제가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얘네 셋 다 아까는 3개가 다 메타에서 나왔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하이 AI 랩이라고 하는 곳에 오픈GV 랩이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서 이 논문이 셋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조금 살짝 뭐 복잡할 수는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마스킹을 해요. 또 마스킹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스킹된 부분을 복원하려는 로스를 주는 게 아니라 클립을 가져와요. 이게 티처거든요. 언마스크드 티처라고, 얘가 그냥 클립이에요. 클립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 클립을 이용해서 마스킹되지 않은 버전을 본 피처를 일단 뽑고, 그 다음에 마스킹된 놈을 인풋으로 넣어서 이 마스킹 안 된 부분들의 피처를, 얘는 지금 다 보고 어떻게 보면 피처를 뽑은 거고, 얘는 지금 일부만 보고 피처를 뽑은 거잖아요. 일부만 보고 피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립 피처가 이제 뽑은 피처만큼 잘 뽑게끔 이렇게 좀 학습을 합니다. 근데 얘도 사실 제가 뭐 뒤에서 실험 막 찍은 거 보여드릴 텐데 그냥 클립이에요. 그냥 클립이에요. 그냥 클립 따라하게 만든 그냥 비디오 버전 클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VZ파 딱 보이죠? IZ파 그냥 비디오로 그냥 그대로 확장한 거예요. 그대로 확장해서 진짜 야누쿤이 또 그 최근에 ICLR에 딱 제출을 했는데 그대로 확장했잖아요. 리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확장한 거밖에 컨트리뷰션이 없다. 그래서
저 되게 그 긴장 많이 했어요. 양육훈이 또 리젝 되면은 또 트위터에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마디 할까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VJ파 그냥 IJ파를 그대로 확장한 방법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스트럭처는 그래. 스트럭처는 이제 비디오를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VIT를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쓰는 방법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 보면은 뭔가 이 슈퍼비전들이 다 뭔가 좀 이미지스러워요. 지금 이미지를 그냥 뭔가 이미지에 쓰였던 아이디어들을 비디오에 확장한 이런 버전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비디오에만 적용할 수 있는 슈퍼비전이 적용된 논문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막 이렇게 막 되게 좀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은 비디오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슈퍼비전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비디오에만 적용할 수 있는 슈퍼비전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비디오 인베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지랑 비디오랑 다르다라는 거고 좀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을 제가 뉴럴넷 취급을 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키네틱이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이제 비디오로 넘어와가지고 비디오 쪽에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제일 유명한 데이터셋들 중 하나가 키네틱스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something something v2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두 데이터셋이 있는데 키네틱스 데이터셋에서 제가 한 장면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얘의 레이블은 무엇일까요? 대충 어떤 것 같으세요? 잘 안 보이나요? 얘도 어렵나? 이게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찍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수평이에요. 네, 스케이팅, 이게 스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카메라를 돌려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굉장히 평온한 수평 상태에서 달리고 계신 겁니다. 또 스케이트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근데 이제 썸띵 썸띵에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썸띵 썸띵에서 이런 비디오가 있어요. 얘는 뭐 같으세요? 혹시 그냥 네? 피킹업. 뭔가 네, 피킹업 클래시스. 그리고 뭐 있을까요? 제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그 둘 중에 하나 준비했어요. 무빙 아이글래시스 업이랑 무빙 아이글래시스 다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사람한테 줘도 찍어서 맞추는 수준으로 어큐러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들이 비디오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클립 포 클립 이런 애들 뭐 물론 할 수 있겠죠. 걔네들 어그리데이터가 있긴 하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거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논의였던 거고요. 아까 피킹업이라고 한 분이 해주셨는데 다운입니다. 얘는 다운이에요. 그 찾아보시면은 아이글래시스 다운이라는 이제 클래스로 얘는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고 그래서 되게 좀 그 유명한 되게 두 데이터셋이에요. 키네틱스란 그래서 지금 이게 VJ파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 1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VJ파 논문이겠죠. 그 키네틱스 400이랑 썸띵 썸띵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둬가지고 심지어 둘 다 잘한다 이런 자랑을 할 정도로 되게 성격이 많이 다른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키네틱스 같은 경우는 비주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지, 그러니까 그 각 프레임을 이미지로만 봐도 정말 어느 정도 이런 비디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반면 썸띵 썸띵은 그런 비디오가 많지 않아요. 그 템포럴리 이 오브젝트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지 맞출 수 있는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디오 글로라고 하는 구글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얘도 어디 제출됐다가 리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젝이 많이 되네. 아무튼 그 구글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세 개가 이미지 인코더를 쓴 거고 밑에 세 개가 비디오 인코더인데 지금 이거 두 개, 지금 K400이랑 something something 그 V2 이 두 개만 봐도 지금 1등이 얘네 같은 경우는 비디오 인코더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얘네는 비디오 인코더가 이미지 인코더를 못 이기고 있죠. K400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중요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뭔가 비디오 인코딩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둘을 동시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요즘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테크니컬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이제 식당 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간판을 찍은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구글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LED 간판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옆으로 막 지나가는 간판 보신 적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사실 얘가 이 어가 옆으로 지나간다 치면은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어떤 물체가 그 어떤 그 형상이 한 칸 움직였다라는 거는 얘네 켜지고 얘네 꺼졌다는 거잖아요. LED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한 5분 동안 뚫어지게 아무리 쳐다봐도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얘가 아무리 봐도 얘가 움직였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지 얘가 켜지고 얘가 꺼졌다라는 인식을 머릿속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 1시간 동안 보면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한 5분밖에 저는 안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디오가 굉장히 못생긴 데이터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어떤 그 이미지 언더스탠딩 분야까지는 LLM에서 쓰였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비디오는 이 템포럴 축이 진짜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안 좋아하는 연산 중에 하나가 3D 컨보루션이거든요. 3D 컨보루션은 보면은 그냥 X, Y 축이랑 T 축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어떻게 보면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는 그 스파셜 축을 고정한 상태로 T 축으로 쭉 움직인다고 해서 얻을 만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있던 애가 언제 여기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추적하면서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전에 그 이제 랩실에서 이제 비디오 인터폴레이션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도 보면은 얘가 뭐 이렇게 스파스한 프레임들이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프레임 하나씩 채워가지고 그 더 부드러운 비디오를 만드는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가 이제 그 이미지랑 많이 비교가 되죠. 이미지에서도 이런 인터폴레이션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미지에서도 이 그냥 이미지를 쭉 키우면은 중간중간에 픽셀 개수는 적은데 이미지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빈 픽셀들을 어떤 값으로 채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연구한다는 얘기 많이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 템포럴 축에서의 슈퍼 레졸루션을 하시는구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걸 정정해요. 들을 때마다 이렇게 그 이미지는 이제 그러니까 업샘플링이 있고 그냥 얘가 제일 무난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놈으로 채우는 방법이 이제 업샘플링인 거고 바이리니어나 바이큐빅으로 채우는 거. 리컨스트럭션 그 정보를 복원하는 거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복원하는 게 슈퍼 레졸루션인데 이제 비디오 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은 이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복원할 생각인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진짜 리니어하게 얘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다면 이 중간에 있는 요 놈으로 채우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리컨스트럭션 또는 어떤 슈퍼 레졸루션보다는 업샘플링에 가깝다. 템포럴 측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드는 버든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지는 그냥 민으로 채우면 되는데 비디오는 이제 얘를 그냥 민하면은 이런 비디오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그냥 민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비디오가 그 프레임이 나오지 않아요. 요 프레임을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무거운 뉴럴넷에 막 통과시키고 요즘 막 디퓨전 쓰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가 비디오의 타임축이 못생겼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이게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스파셜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비디오는 못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그 뭐야 아까 전에 그 잠깐 그 소개가 됐던 이름인 것 같은데 저희 염령구실 출신의 지금 고대에서 교수하고 계신 김승윤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박사 디펜스 하셨을 때 저희 교수님이 디펜스에 들어가셨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서 이거 되게 잘 만들었더라 봐라라면서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라고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그냥 이런 슬라이드가 있길래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쓴 거고 이게 그 타케오 카나데라고 하는 되게 옛날 그냥 진짜 고전 컴퓨터 비전 하셨던 교수님께서 남기신 말인데 컴퓨터 비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라이먼트다. 여기서 얼라이먼트는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말고 매칭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얼라이먼트는 뭐라고 정의를 하고 싶냐면은 서로 다른 두 이미지에 서로 다른 두 위치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비디오로 가면 모션이 되는 거죠, 이제. 서로 다른 인접한 두 프레임에 얘가 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 같아도 뉴럴넷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뭐 비디오가 아니라 뭐 멀티뷰가 된다. 멀티뷰인데 서로 다른 두 위치를 다른 더 위치를 실제로는 같은데 다르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까 그 아담님 발표에서 뭐
자노스 프로블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머리가 두 개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김승현 교수님의 실제 연구 분야는 시멘틱 매칭이었어요. 어떤 비숑 프리제가 있고 푸들이 있으면은 비숑 코 찍으면은 푸들에서 코 이렇게 찍어주는 그냥 시멘틱하게 비슷한 그 위치를 찍어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두 이미지의 두 위치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디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발표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라스트런으로 이거 실제로 아까 몇 시간 전에 돌려서 채워놓은 건데 이제 썸띵 썸띵에서 그 아까 전에 썸띵 썸띵 되게 모션 빡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왔어요. 풀링 썸띵 레프트 투 라이트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 풀링 썸띵 라이트 투 레프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사실 클래스가 다르니까 지금 거기 비디오들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피어런스도 다를 거고 그럼 그 근처에 찍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그냥 뒤집어가지고 그냥 진짜 같은 프레임인데 그냥 순서만 바꾼 거죠. 뒤집어가지고 찍어봤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린 제가 그냥 클립이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그 언마스크드 티처 가지고 찍어봤더니 얘는 뭐 무시하셔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살짝 분리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엄청 많이 겹쳐있죠. 뭔가 구분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TSN으로 한 게 아니라 LDA라고 진짜 옛날에 쓰였던 방법인데 슈퍼바이저 러닝이에요. 그냥 두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지 레이블을 아는 상태에서 두 클래스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한 비주얼라이제 프로젝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근데 이제 이건 자랑을 살짝 해보시면은 저희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모델로는 이 정도까지 좀 늘리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서로 뭔가 구분되는 영역을 확실히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베딩 모델을 지금 내부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저희 회사 홍보를 살짝만 해볼게요. 살짝만 해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인베딩 모델, 비교 파운데이션 모델, 인베딩 모델인 거고 얘네를 이제 다시 다른 테스트에 조금 더 익스퍼트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프로덕트를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마렌고라고 하는 이제 비디오 리트리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그 친구인 거고 페가수스는 이제 비디오를 받아가지고 제너레이션 그냥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비디오 디스크립션도 있고 쿼리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에 Q&A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두 가지를 이제 하고 있고 얘네들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써볼 수 있지만 아까 전에 그 발표에서도 AI는 B2B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B2B 형태로 지금 API 서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만들었던 이 모델은 리트리버용이 아니라 그냥 각종 태스크에 다 인풋으로 그냥 피처베이커 그냥 진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그 자체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덕트 형태로 특정 태스크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버전이다. 그래서 마렌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N2N이라고 해가지고 막 오디오 같은 것도 같은 공간에 비디오랑 랭귀지 찍은 김에 오디오도 넣어와 해가지고 같은 공간에 또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오디오를 인풋으로 비디오 찾고, 오디오 인풋으로 텍스트 찾고, 텍스트 인풋으로 비디오 찾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지금 마렌고 2.6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저희가 서빙을 하고 있고, 벤치마크 상의 지표는 1등이다, 1등이다. 그냥 자랑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페가수스라고 하는 아까 전에 이제 비디오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인 거죠. 걔네들도 제미나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얘네는 살짝 맹점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고 지금 나온 이 제너레이트된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실제 사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냥 이 지표들이 좀 간접적인 지표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일단 지표상으로는 되게 좋은 결과를 저희가 얻었다라는 자랑을 조금 드려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인베딩을 한번 굉장히 다량의 인베딩을 이제 커스터머가 뭔가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면 저희가 그걸 싹 다 인베딩 해가지고 어디에 DB 형태로 저장을 해놓다가 이 DB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쿼리를 주면은 뭔가 비디오 RAG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비디오 인베딩을 쭉 집어넣고 이제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자한테 최대한 뭔가 비디오의 이해에 기반한 이런저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저희의 최종이라고 보긴 어렵죠. 저희의 지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 이제 저희 회사는 최근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어요.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50밀리언 달러가 한 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700억 원 정도의 시리즈 A를 받았고, 그리고 저희 뭐 인베스터라고 보기 어려서 어드바이저 중에 페이페이리 교수님도 계시고, 제가 막 유명한 사람 데려다 놓고 막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우리 쪽 뭐 이런 거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는 조금 좋아하진 않는 편이긴 한데, 저희 또 중소기업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올려면은 이라도 또 뭔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비슷한 홍보를 해주셨길래 저희도 경력 가능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회사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9시 50분인데 딱 10시 전에 끝난 것 같아서 오늘 많은 인원, 거의 한 40명 와주신 것 같은데 많은 인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형님이랑 동우님 둘 다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부터 서울대 입구 브롱스 치시면 길 건너편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 뛰어난 분들 많이 모이신 것처럼 오셔서 다른 분들이랑 또 얘기도 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활동 회비랑 이제 뭐 그런 뭐 한다 계약금이나 뭐 이런 뭐 지원금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써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있었네요. 문제 있었네. 그래요? 다행이네. 너무 좋으니까 컴퓨터에 사람이 많아서. 있죠. 혹시 네, 네. 제가 명함을 오늘 주셨어야 되는데 못 들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네. 오픈 플로우를 근데 기초로 쓸 수는 있겠지만 오픈 플로우를 많이 써봤는데 너무 프레임만 써서 하는데도 진짜 인커런스에 사용하기는 제한이 끝났어. 비슷한 개념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